예, 안녕하십니까, 땡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분들 그좀 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예, 저는 근로자도 아니고 백수도 아닌 것이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법적으로는 무직이 되겠습니다. 네, 법대로 갑시다. 법 좋아해야지. 어쨌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냐면,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는데 이제 반가운 건 둘째치고, 제가 공익 제보도 많이 하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섹션을 나눠가지고 파티별로 해가지고 오늘은 좀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례나 관행, 어떤 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 땡깡이가 좀 지적질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지적질. 오늘은 간단하게 20분 컷으로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그 단점, 또 장점 크게 이렇게 나눠서 이게 왜 없어져야 되는가 주제를 갖고 여러분한테 땡깡이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 그 중견기업 이상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인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견디지 못해서 그만뒀습니다. 약 10개월 만에 2달 남겨놓고, 2달만 더 있으면 퇴직금도 받아요. 이제 오늘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예,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그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 제 입장은, 땡깡이 생각은 그래요. 임금 피크제는 없어져야 된다. 땡깡이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임금 피크제 누가 처음 만들었냐? 확 좀 교도소에 확 좀 집어넣어라. 이런 거 잘못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 고통 속에 빠뜨리고, 일하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이런 책상머리 앉아갖고 그렇게 할 짓거리가 없냐 라고 속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임금 피크제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년이 다 돼서 퇴사를 해야 돼. 퇴사를 해야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야. 신입이. 요즘 안 그래도 젊은 청년들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는데, 그동안 이제 해 먹었으면, 20, 30년 동안 해 먹었으면 얼렁얼렁 나가야지. 회사에서도 더 이상 이 사람들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도는 좋아요. 얼핏 겉으로 보기엔 제도가 좋지. 내가 정년이 다 됐어. 근데 회사에서 한 20, 30%, 그래 400만 원, 500만 원이다 칩시다. 500만 원 받던 거를 20, 30% 삭감하고 그냥 2년 동안 더 연장해 줄게, 계약직으로. 지금까지 정규직이었지만 계약직으로 더 연장해 줄게, 정년 보장해 줄게. 그럼 500에 20%면 520, 100만 원이네. 500만 원 받던 사람이 400만 원만 받고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일단 월급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같은 일을 힘들게 하는데 500만 원 받은 것을 400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일을 하기 싫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하냐? 500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500만 원 다 줘도 이 30년 짬밥, 이제 정년 시기에 그 짬밥은 거의 군대로 치면은 말년 병장에 가깝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도 힘들고 나이도 있고 자꾸 나이는 무거워하고 이제 거의 이제 힘들어. 같은 일 또 반복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할라 그래요. 안 할라 그래.
근데 이걸 법적인 제도적으로 임금 피크제 족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저는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욕하는 거예요. 30년 된 그런 정년 퇴사자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궁극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빨리 퇴사를 하고 정년까지 딱 했으면 퇴사를 하고 신입이 들어와서 다시 그 일을 배워서 이게 쭉 계속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순환을. 근데 이 제도가 임금 피크제가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30년 된 그 베테랑 이 사람들이 직장을 한 30년 다니면요 부류가 생깁니다. 특히 이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끼리끼리 모임이 생겨요. 그럼 나이대도 비슷하고 친구고 같은 동기고 그럼 이렇게 모인다고. 그것이 5명 6명 돼버리면 이것은 거의 깡패급입니다. 어떻게 되냐? 신입이 들어왔어. 그럼 신입을 어떻게 해서든 잘 가리켜서 적응이 안 되고 사람들도 모르고 신입이 봤을 땐 전부 다 낯선 사람들 아니야. 일도 몰라. 다 외워야 돼. 에? 그러니까 신입 입장에서는 뭐든지 힘든 거예요. 내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임금 피크제에 의해서 퇴사를 안 하고 한 2년을 더 연장하면서 하는 짓거리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수순은 똑같습니다. 같이 일이 힘든데 이 신입을 갈가 제껴요.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들은 대부분 일이 이쪽에 파트에서 있다가 여기에 일의 양이 없으면 이쪽으로 다른 기계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다른 기계는 그 일하는 사람이 또 그 기계를 또 배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지. 자기한테 이렇게 각각의 그 기계를 할당해줘서 이름이라는 걸 써놔가지고 책임을 부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6명, 7명, 10명 이런 사람들 기존에 30년 했던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친구처럼 돼버렸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쫙 짱짱하게 잡고 있어요. 요 틀을. 그러면 모든 회사는 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장을 왜 줍니까? 관리하라고 두는 거죠. 조장은 조금 생산적인 일을 안 해도 돼요. 왜? 일을 돌아가게끔만 하면 되거든. 보고하고 보고서 쓰고 그런 것만 해도 하루가 다 가버려. 그럼 조장급이 이 나머지 9명이 자기랑 같은 울타리에 있다. 그럼 이것은 뭐 친구고 뭐 친구도 불러왔을 거 아니야. 생산직 할 때. 그러면 이 조장급은 일이 돌아가게끔 융통성 있게 해야 돼. 신입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잘 다독여서 일을 잘 가리켜서 나중에 얘가 숙달되고 뭔가 좀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지. 케어를 해줘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그 관례적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배웠을 때 그 기계 솔직한 얘기로 그 기계 알몸하고 딱 그 회사 옷 만드는 회사 식품기계 딱 그 회사에서 적용되는 그 기계예요. 그럼 30년 동안 만졌으면 얼마나 잘 만지겠습니까? 그 기계를 한 번 알려줬는데 모른다고 면박 주고 구박하고 2번을 안 알려준다 말을 이렇게 한답니다. 3번 아니라 4번도 편하게 알려줘야지. 10번도 알려줘야지.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고 한 번 딱 알려주면 알아야 되고 이런 아주 썩어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다는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들어본 바로는 대부분일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 들어오는 사람들 니네도 그렇게 겪어라. 이게 이제 틀에 박힌 거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신입을 제가 이제 들어서 알아요. 그 회사에 10명을 뽑는다. 다 나가버립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하루 이틀. 왜? 그 텃세라는 것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어쨌든 임금 피크제는 이 제도는 무조건 없어져야 돼요.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득권 측에서 누가 일을 하고 있는데 2년 더 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엊그제 제 지인의 남자친구는 그만뒀다고 술을 한잔 마시면서 한 3시간을 제하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했대요. 다른 친구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만두는데 이 친구는 거의 10개월 이상을 했습니다. 그만두더라고. 2개월 남겨놓고. 중견기업 이상 복지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국에 굉장히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만치 받기가. 물론 그만치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만치 힘들고 못 받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하자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도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가긴 끝나가지만 어떤 또 바이러스가 또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반장이란 조장이란 사람들은 그 친구가 그래 제일 어려워 왜 그렇게까지 그만둬야 되냐 그걸 물어보니까 야 그래도 좀 하지 좀만 견디고 적응하면 되지. 이야 10개월 했는데 사람들의 그 위선자라 그래요. 앞에서는 고생이 많지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자기네들끼리는 뭉치고 걔를 헐뜯고 욕하는 거죠. 그런 것이 습관화됐습니다. 그래야지만 스트레스가 받거든.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 때 남을 저격해서 푸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단점을 막 파헤쳐서 푸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이런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단체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자라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해요. 역할이. 어쨌든 자기네들이 배울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힘들게 배웠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봐라.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 맨 그렇게 되는 거야. 제가 볼 때도 어떤 그때 관리자분하고 잠깐 그분하고 한 2-3시간 정도 저랑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그 관리자분도 요래요. 굉장히 고지식이에요. 그래도 옛날보다 지금은 많이 완화가 돼갖고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입생들은 그것을 갖다가 견디지 못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강도는 요 정도의 강도로 막 쪼았다 그러면 지금은 많이 줄어갖고 요 정도 한 30%그 정도 수준에서 쫓는다 이 말이야. 근데 그마저도 저는 땡깡이는 경우에 맞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은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근로자는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일한 만큼 돈을 받지만 회사에서 그만치 수익을 줘야죠. 어쨌든 열심히 하고 매월 급여를 통해서 본급을 받는 것이 근로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 같은 근로자잖아. 물론 자기가 먼저 들어왔어. 그럼 당연히 선배고 예우도 받아줘야 되지만 예우도 받고 대접도 받고 싶지. 물론 그게 자연스럽게 받게 되고 있어요. 강제성이든 뭐든. 그중엔 아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친구가 그만둔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기계를 이렇게 이제 수습 기간이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몇 개월 지나면 수습이 끝나겠지. 그러면 이제 그 기계를 할당해 준대요. 자기 책임하에 하라고. 뭔가 잘못됐으면 그 사람 이름이 그 기계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회사에서 책임 추궁하기 위해서 기계에다 이름 관리자 이름하고 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당 기계가 있어. 근데 이것이 할당 기계를 부여받는다 그래도 2, 3년을 해야지만이 숙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는 1000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2, 300개도 만들기 벅차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친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그러나 성과는 안 나는 거죠. 그 사람은 저쪽에서는 한 번만 시켰지만 관리자 측에서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부 다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 아니야. 심지어는 나이도 똑같아. 근데 7년 10년 먼저 들어왔어. 그럼 이 친구가요 절대 신입하고 같이 놀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땡깡이 같으면 어서와 친구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우리 나이도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애 엄마고 애 아빠고 그렇다 그러면. 근데 일반적인 직장에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직장 내에 어떤 폐쇄적인 그런 관례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당하고 그만둘 뻔을 몇 번을 하다가 견디고 해서 7년, 10년, 20년, 30년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정도 안 줄라 그래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 간을 봅니다. 제가 간 보는 거 되게 좋아요. 되게 싫어해요. 어쨌든 이 친구가 열심히 하는데 밥을 못 먹고 이렇게 일을 한다 그래요. 밥을 못 먹고. 점심시간인데. 왜냐면 밥이 안 넘어가지. 생산량이 이제 신입이다 보니까 생산량이 1000개를 해야 된다면 300개밖에 못 했는데 밥 시간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막 한 거 하게 된 거지.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 기가 빠지고 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밥을 먹고 뭔가 좀 한숨 좀 쉬어주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하고 계속 그 밥 시간을 바쁘다고 막 지속적으로 해도 사람이 지치고 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의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관리하는 조장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측근이고 친구지만 이 친구가 신입이 밥을 못 먹고 한다? 그것도 8개월 정도 한 친구가. 그러면 야, 누구라도 자기가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주변에 있던 측근들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라도 밥 먹을 시간을 교대해주고 쉬는 시간을, 자기네들은 밥 먹고 와놓고 이 친구는 계속 밥도 못 먹고 하는 거 알면서 밥은 먹고 해야지 이러더랍니다. 겉으로 말을 그렇게 해요. 물론 밥 먹으러 가도 돼요. 그러나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저 역시도 못 먹겠습니다. 그럼 관리자가 그런 것을 해줘야지. 관리자가 다 자기 측근이다 보니까 딱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텃세를 잡고 걔는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여기에 부서에 일이 없다 그러면 다른 데로 파견을 한 사람이 가야 되면 자기네들이 가면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일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처음 하는 일이고 30년 40년 됐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줄 모른대요. 오직 자기 일만 할 줄 알지. 그러면 관리자가 그것을 안 해주고 그 신입을 항상 이리 보내고 절로 보내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이 친구가 받았겠습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갈 때 되면 내일 보자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선적이고 선배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뒤에서 뒷담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그것이 비정상이지. 왜 그렇게 인생을 더럽게 사냐? 에? 나이도 처먹을 만큼 처먹었고 아이도 키우고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에? 그 정도 나이대가 됐으면 이제는 알 정도가 되지 않았냐? 내 친구가 그렇게 억울한 사정을, 물론 내 친구 전에도 같이 뭐 이렇게 들어온 친구가 동기가 있었는데 다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 그만뒀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내 친구는 그 절실함이 있어서 8개월 정도 버틴 모양인데 제가 제 친한 친구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다. 이 계통 자체가 아주 썩어빠진 어떤 관례적인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임금 피크제의 제일 크나큰 단점은 저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제는 정년이 됐으면 그냥 가시면 돼. 퇴직금 받고 그동안 많이 벌어먹고 복지 혜택 많이 받았잖아. 에? 근데 그 2년 더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대. 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퇴사를 했어. 퇴사를 했는데 퇴사했으니까 잘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하고. 기사 자리가 하나 비니까 기사를 시켜달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었을 수도 있겠지. 거기에서 이제 있었을 때는 부장급 뭐 이상 이렇게 됐겠지. 직책이 높았겠죠. 근데 퇴사를 해서 정년으로. 근데 기사 자리는 나이 제한이 크게 없어요. 그 회사의 셔틀버스라든지 그 기사, 셔틀버스 기사. 그러니까 내 자리 하나 줘야갖고 이제 또 들어간 거야. 씨발 코 어디냐? 그 제정신이냐? 나 같으면 아이씨 어떻게 회사 퇴사한 데를 다시 기사로 들어갈 생각을 하냐? 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자기는 시내에 안 살고 좀 없는 좀 조금 들어가 살아. 한번 시내에서 조금 이렇게 더 들어가. 그럼 그쪽에서 사람들이 출퇴근을 많이 해야 셔틀이 움직일 건데 그 친구 혼자만 거기에 살아요. 그러면 보통 기사 같으면 거기까지 자기가 일이 그거니까 데려다 주는 게 맞아요. 누구는 회사 식구고 누구는 회사 식구 아니요? 수습이든 뭐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셔틀을 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그 시내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코스를 잡아가지고 셔틀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항상 이 친구는 갈 때는 택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출근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근데 올 때는 셔틀버스가 시내까지 오니까 시내에서 집에까지 이제 집으로 가는 것은 버스를 10분, 20분 기다려서 타고 그런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셔틀버스 기사가 기존의 퇴사자다. 그리고 셔틀버스도 기사가 한 명이겠습니까? 한 3-4사람 되겠지. 적게는 1-2사람에서 많게는 3-4사람 되겠죠. 그러면 이 기존의 짬밥 되는 이 셔틀 기사가 나는 좋은 코스를 줘, 편한 코스를 줘 해갖고 지는 조금만 돌고 월급을 똑같이 받고 그 다음 들어오는 셔틀 기사는 뺑 돌고 한마디로 정류장이 많은 거지. 더러운 데 코스를 잡고 월급을 똑같이 받고. 그러면 기사는 이 똑같이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기사는 기존에 전관 예우를 받고 있다 얘기해요. 사무직에 하는 사람한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벌써 배제하려면 어떻게 해요? 임금 피크제가 없어졌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겠지. 왜 기존에
퇴사자를 여기에 다시 고용시키는데, 퇴사자는 더 이상 다시 직고용시키는 거 아닙니다. 아예 법으로 금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 갑질을 다 한답니다, 이 친구가. 지금 내 친구의 예를,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이 기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30년 동안 했으니까. 그 여자 다녔으니까. 그 직원이 셔틀을 타면 그 직원의 집까지, 근처까지 태워준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 직원이 제 지인하고 딱 같이 셔틀을 타면 제 지인도 편하게 좀 올 수 있다 그래요. 그 자기 아는 사람을 제일 가까운 데 태워줬기 때문에. 그러나 제 지인만 탄다. 그 친구만, 제 지인 친구만 딱 탔다 그러면 자기 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딱 시내까지만 딱 가고 회전 돌려버린답니다. 그리고 신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썩어 빠졌다고 썩어 빠졌습니까? 임금 피크전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뭐 갑질이 일구도 있지만, 갑질 일구 신고해서 전부 다 그 부조리 그런 거 전부 다 걷어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신입의 입장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처합니다. 그걸 하는 순간 자기는 그만둘 생각을 무조건 해야 돼요. 뭐 그걸 해놓고 계속 다닐 수 있다라는 제도지만 거기에서는, 직장에서는 그게 절대 통용되지 않죠. 아예 너는 고자질쟁이고 누구한테 신고쟁이고. 근데 이건 신고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이 잘릴 걸 각오하고, 그것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없어져야 돼요. 어떻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아직도 직장생활이 운영이 되는지. 사무직들도 인사관리과, 관리자, 이런 것은 어떤 쓰리아웃도 아까워요. 이런 것은 한 투아웃만 해서 한 번 경고 주고 두 번째 그럼 바로 올 교체해야 됩니다.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전 임금 피크제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이유가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어쨌든 고맙습니다.